벤자민 프랑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행복을 낚아채는 건 당신 몫이다. 행복 추구와 인간다운 생존을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인간다운 생존을 위한 기본권 강화를 주제로 다뤄볼까 합니다. 행복 추구와 인간다운 생존을 위해 기본권을 어떻게 내실화 할 것인지 홍준영 명예교수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제34조에서 교육기본권, 노동기본권에 이어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뒤에 국가에게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제6항에서는 국가에게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조항은 이미 앞에서 다뤘듯이 국민의 안전권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5항의 경우에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를 국가에 대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국가의 의무는 이미 앞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관한 조항으로 다뤘기 때문에 더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다뤄야 하는데 그것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권리 보전과 묶어서 함께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 제34조에서 제3항, 제4항과 제6항을 삭제하고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34조 A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34조 A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34조 A 제3항 장애인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위 개정안의 제3항 장애인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조항은 다음에 보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권리 보장안과 중복될 여지가 없지 않지만 여기서는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보장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행 헌법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할 의무는 문안으로는 나타나 있지만 정작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언급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지위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헌법 개정에 있어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권리를 별도의 조항에서 좀 더 명확히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34조 B 제1항 국가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의무를 진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34조 B 제2항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34조 B 제3항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헌법 개정 제안은 제34조 B 제4항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위 조항을 제34조 A와 통합해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독자적 인격을 토대로 한 권리 보장은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권리 장전을 만들 때 주거의 권리 역시 인간다운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신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거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을 주거권으로 헌법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큰 울림을 낳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은 주거권까지는 가지 못하고 국가의 주거 보장 의무 수준에서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35조 제3항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2017년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 추진 등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었죠. 주거권 보장의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주거기본법은 제2조에서 주거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국민은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주거권을 이제 헌법에 반영할 때가 되었습니다. 현행 헌법 제34조 제2항과 주거기본법의 주거권 개념을 합쳐서 주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자의 역할을 존중하는 뜻에서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 쉽게 말해서 기본권의 구체적인 형성을 입법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이 주거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시합니다. 헌법 개정 제안은 제35조 B 제1항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개정 제안은 제35조 B 제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주거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번에는 자본주의 시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현행 헌법에는 소비자 보호 운동을 보장한다는 규정만 존재하지 본질적으로 소비자 권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 운동을 보장한다는 것과 소비자의 권리가 어떤 차원에서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또한 어떻게 규정하여야 소비자의 권리를 온전하게 담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비자 주권에 걸맞은 소비자 기본권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헌법은 생각만큼 민첩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헌법은 제124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해서 건전 소비의 계도와 소비자 보호 운동을 그것도 법률이 정한 대로 보장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 뜻에서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124조 B 제1항 모든 국민은 소비자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쓸 수 있도록 용역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124조 B 제2항 국가는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건전한 소비 행위를 촉진 장려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신장시키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개념은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모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탐색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